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음 어제 시장이 저점 대비해서 굉장하게 큰 폭의 반등이 나왔죠. 사실상 어제 NXT 시장까지 보면 저점 대비해서 6에서 7% 정도 매우 강력한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시장이 아직도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변동성을 동반한 흐름이 매우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보면 돼요. 한 나라의 국가가 한 나라의 국가의 종합주가 지수가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무슨 고점 대비 10% 뺐다가 저점 대비 10% 올렸다가 하는 이 흐름 자체가 여전히 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드렸던 말 중에 저는 굉장히 뼈 때리는 말을 제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못 살 것 같은 종목이지만 살 기회를 다 주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을 때 제발 추격 매수만 하지 말아라. 추격 매수만 하지 말아라. 지금 시장을 보면 선택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선택지가 많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원전을 못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때 되면 소부장도 다시 올라올 것이고 때가 되면 전력 인프라 쪽에서도 다시 반등을 할 것이며 신재생 에너지도 빠졌다가도 다시 들어 올려줄 거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응?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동시에 초우량주인 삼성전자와 닉스 또한 주기적으로 폭락했다가 올라왔다 폭락했다 올라왔다를 반복하기를 부지기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매일 시장을 보면서 제한적인 매매를 하고 있고 주 매매는 닉스로 선물 매매를 제일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제 솔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자닉스라는 이 우량주의 흐름을 포기할 수는 없죠. 코어 종목이기도 하고 매일같이 거래대금이 7조, 8조씩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을 보면 22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4조 4천억이 나왔죠.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이 말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거래대금이 많이 감소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는 종목에서 당일 매매든 스윙이든 종가 베팅이든 최대한 종목 선별을 잘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꼭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장중에 우리 회원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자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사실상 전일 저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반등을 하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의 체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체의 시장 거래 대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 없는 기계들은 공포든 뭐든 가운데 기계는 잘 작동하고 있고 특정 주체가 매수하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종목군들은 지수가 여기서 옆으로 횡보를 해버린다든지 약간이라도 밀려버리면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겠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돌아가는 판은 점점 소수의 종목으로 압축되는 장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기다리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마켓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보는 건데요. 마켓 타이밍이란 게 뭐 있겠습니까? 결국 지수를 추종하면서 지수의 조정과 예를 들어서 지수가 6,400포인트를 간다든지 6,200포인트를 간다든지 했을 때 지수는 곧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믿는다면 전자닉스를 배팅하는 것이고 왜?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전자닉스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전자닉스를 살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를 들면 전자닉스
싼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전자닉스의 영업이익이 내년도에 지금 7, 80% 하던 게 만약에 50%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밸류에이션이 합당한 건지, 최악의 경우에 밸류에이션을 시장에서는 어디까지 줄 수 있을지를 대충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시점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자닉스는 뭐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한 이틀 정도 빠져주면 상당히 단기 낙폭성 반등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한, 네, 대형주 박스권 매매를 일부를 하시고, 지금의 시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 연기금이 죽기 살기로 사는 종목군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은 코스피 3전의 비중을 열심히 줄이고 있고, 이상하게도 닉스는 비중을 좀 늘리고 있어요. 3전을 비우고 그러한 자금들을 활용해서 나머지 중소형주들을 고르게 사 들어오는데, 보통 연기금의 매수 스타일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쭉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자금을 연기금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산다? 기관들이 위탁을 해서 연기금 자금을 운용을 하고 그게 시장의 연기금으로 찍히는데요. 그 기관들이 곧 투신입니다, 또. 즉, 연기금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자기 돈도 태우고 있는 거죠. 속된 말로 나쁜 놈들인데, 그거를 잘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바닥에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좋은 종목군들이 싸졌다라고 느끼는 기관들은 그러한 업종의 대표주 1등 종목군들을 싸게 계속 사들어가는 모습이 주변에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 중에 수급을 활용한 방법과 그리고 매매에 있어서 전자닉스의 박스권을 활용한 매매, 그리고 이슈를 활용한 종목군들, 그 안에 신고가를 넘나드는 종목은 박스권 돌파 매매, 그리고 대장주 매매를 병행하셔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방대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왜? 이미 종목군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카페에, 유튜브에 언급했던 종목군들 외에 새로운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왜? 연소성이 없는 종목군들을 말해봤자 재수 없으면 물리기나 하고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종목이 반복된다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종목이 반복되어야만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지, 새로운 종목이 자꾸 나온다 해서 새로운 종목이 결코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 한번 인지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잭슨홀 우려가 만약에 미 증시를 하락을 시킨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전자닉스에 또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좋은 종목군들이 또 밀릴 수도 있죠. 바로 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잭슨홀 미팅에서 예를 들어서 금리에 관한 노이즈가 나왔을 때, 응? 지금 국채 시장이 무너질 것인가,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인가,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고 금리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9월 달에 금리 인상은 없다입니다. 금리 가능성 없다. 그리고 국채 금리는 베센트의 TGA 발언과 함께 사실상 숏포지션을 경고를 때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센트는 이러한 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숏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공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네, 전략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추가적인 숏을 감행하려 하지 않겠죠. 적어도 선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 점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또한 동시에 이번에 트럼프가 발표한 대이란 경제 제재는 뭐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군사적 행동을 안 하겠다라는 제스처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란 또한 그 주변 국가를 공격적으로 때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유가의 상방은 이쯤 하면 제한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이러한 유가로 인한
이 물가 상승이 일정 부분 제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동시에 생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황 자체로는 사실 그렇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 8월 말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엔스로픽이 IPO 신청을 했을 때 그리고 다가오는 엔스로픽의 IPO가 진행이 되었을 때 시장은 굉장히 좀 한 번 정도는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 어쩌면 국내 증시의 유동성 감소의 원인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오전에는 양시장 다 하락, 뭐 시가는 갭상승 출발했죠. 가만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서 갭상승 출발했는데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밀릴 것이다. 왜? 초점 대비해서 인간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항상 세론이었습니다. 확률적으로 8번 실적 발표해서 2년 동안이죠. 2번이 올랐고 그것조차도 오르고 그 다음날 다 빠졌어요. 그러면 실적 발표하고 지속 상승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80%인데 좀 이어서 보면 100%다. 시장이 보기에는. 그러면 오후에 오르더라도 빠질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 전익에서 그런 수급이 오늘 작동하면서 지수 반등 이후에 오후장에 좀 밀리는 흐름에서 좀 마감이 되었는데 코스닥은 그거 대비해서는 양반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반등하던 시장이 오후에는 여러 가지 우려감에 의해 일부 빠졌는데 또 내일 다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좋은 기회로 잘 차트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어제도 거래대금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닉스가 최소 10조씩은 대금이 터졌는데요. 오늘은 삼성이 7.5조고요. 닉스가 8조예요. 예, 대금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금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나중에 반등의 폭도, 하락의 폭도 점점 좁아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대형주의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증시 뭐 일제히 반등을 했는데 어제 빠진 부분에서 뭐 반등 어제 안 빠졌구나. 아무튼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뭐 원달러 환율 그대로의 수급적으로는 오늘 개인이 오전에 지수 빠질 때는 겁나 사다가 지수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일제히 장마감할 때까지 전부 팔았다 라는 것은 어제 저점 매수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오늘 차익 매도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한 것 같다 이렇게 역으로는 한번 생각이 드네요. 자, 전일 베센트의 TGA 발언과 유가 하락에 국장이 저점 대비 큰 폭의 반등 마감에 위장도 0.5%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파른봉을 보이고 있고 반등이 나왔으나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 엔비디아는 파른봉 후 첫 반등 정도 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즉 반등은 했지만 반등의 힘이 생각보단 약하다가 현재 미 증시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입니다. 미 증시는 뭔가를 기다리는 건지 혹은 생각보단 유동성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최근 장세는 추격 매수를 최대한 자제하시고 시장을 바라보며 바라보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매를 하더라도 장 초반 정도 그리고 혹은 종가 베팅에서 고민을 해봐야지 장중 매매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침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그 빠르게 올라온 종목이 하루 종일 그냥 옆으로 기어버리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걸 기본 베이스로 저는 할 것이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황보단 리스크 관리 측면의 속도 조절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대금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7월 말 급락 이후 시장의 큰 폭의 반등 이후 지금 시장은 모든 종목이 오르는 흐름에서 현재는 파트별 순환매 장세 및 업종 대표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와 그 종목들의 수급 주체가 확인되는 모습이며 확인된 종목들은 여전히 매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전일도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00%, 영업이익도 그에 준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할 것 같고요. 왜? TSMC가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 실적이라고 할 수 있고, 세론이 나올 확률 80% 통계적 상황에서 그럼 오늘 전익이 추가로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구간이었고, 설사 내일 잘 나오더라도 전강 후 약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은 별로다. 홀짝 매매다. 이렇게 저는 답변 드립니다. 그러니 오늘은 참고 내일 예기치 않은 하락이 나오면 어디서 잡아볼까? 내일일까? 모레일까? 정도 고민하면서 코스피 코어인 삼성전자, 닉스를 대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도 예정되어 있어 시향으로는 짓누르기 참 좋은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종목들을 역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최근 시장의 특징이 그 기회조차도 우량하고 좋은 종목은 잘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우리가 좀 덜 나가고 덜 올라간 종목으로 선택지를 확대하려고 할 수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요, 대장주, 대표주를 매매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바람직한 자세고, 지금은 종목 선별 장세가 이미 펼쳐지고 있는 판에 여러분들 좀 덜 떨어지고 2등 종목을 사서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행동만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일 전부터 나온 원전의 이슈에 더해 갑자기 미 CIA 국장이 러시아를 방문했고, 동시에 러시아의 소규모 언론사에서 이란과 미국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원래 같으면 시장은 이런 거 별로 크게 반영을 안 합니다. 어차피 협상 타결 안 되겠지로 딱 귀결해서 그냥 빠져버리는 게 일반적일 텐데, 요새 시장이 그나마도 좀 강하다라고 느낀 거, 그러니까 개별 종목 혹은 테마의 순환매성 흐름, 혹은 3에서 6개월 정도 바닥에 서 있다가 거래 대금이 폭증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의 흐름을 보면 전부 다 약간은 그 스마트머니의 입성에 대한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이 좀 투심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수급, 새로운 내용 없다가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시장이 그 전보다는 훨씬 강하게 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좀 긴밀하게, 좀 유연하게 대처하셔서 매매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쁜 결과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오늘 원전 쪽도 나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좋았는데, 이거는 2일 전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 그리고 오늘도 KB증권에서 리포트 나오고요. IBK에서도 오늘 리포트 나오고, 미래에서도 리포트가 원전 건설에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물인 것 같고, 리포트가 나올 것 같아서였는지는 몰라도 기관들이 한 3일 전부터 열심히 사놔서 모르겠네, 추가로 더 갈지는. 아무튼 건설주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GS건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지금 11월 달부터 강원도에 착공을 한다, 이제 건설을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를 GS가 일단 첫 깃발을 꽂는구나, 이런 점들이 GS는 추후에도 계속 좀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삼전도 엄청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삼성 E&A, 그러니까 삼성발, 그리고 데이터 센터, GS건설, 원전의 현대건설, 건설은 3개 정도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재건 키워드로 뭐 S&T 에너지가 좀 올라갔는데, 21일 날 공시 하나가 있었거든요. 300억 가량 에어쿨러, 가스 발전소의 에어쿨러 시설 보수용 에어쿨러를 납품한다, 공급한다라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뭐 재건 키워드에 좀 부합해서 잘 움직였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박스권이고, 전력 인프라 쪽은 다시금 서서히 바닥을 잡아가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산일정기, 일진정기 2분기 실적 다 잘 나왔고, 실적 대비 시총은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미약품이 전일 큰 폭의 세론이 나온 이후에 약간 매물 소화를 하는 모습이라 며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이평선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5일 이평이라든지 어느 구간에서 박스를 돌파하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았는지 등을 보면서 한미약품도 잘 체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저는 계속 좋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K 이터닉스도 OCI도 다 거쳐 지나간 종목입니다. HD 현대를 최근에는 종목을 교체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밀리면 이것도 삼각 수렴이 되고 있으니까 삼각 수렴 하단에서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 MLCC의 사막 콘덴서도 엣지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기판 좋게 올라가다가 오늘 일부 차익 매물 나오는데 기판이 내년에도 한 200%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그 다음에 ESS, LNF 등 해서 다 보면 다 그 각 파트, 각 산업에 네임도 있고 잘 나가고 돈 벌고 경쟁자 대비 우수한 퍼포먼스 보이고 이유 없는 종목이 단 하나도 없죠. 그게 과거와 틀린 현재 주식시장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엔비디아 실발 후 일단 생각은 전익의 하락을 예상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21선을 지지할지 여부는 일단은 빠지는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21선까지 안 밀리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쪽은 소울, SOL ETF 쪽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놨습니다. 나머지는 워낙에 종목군들이 방대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군들이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라이브 방송 하면서는 아침에 딱 보면 어느 정도는 종목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이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는 다 공개도 말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매일 바뀌어요, 시장이. 솔직히 매일 바뀌어. 자, 먼저 미국 시장을 오늘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여러분들,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매번 정강 후 약입니다. 올라갔던 과정 속에서도 음봉, 양봉 하나, 음봉. 즉, 음봉의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해요. 음의 기운이. 그러면 좋지 않죠. 상승장의 흐름은 양봉이 훨씬 많은 겁니다. 이게 강세장의 모습일 때는 양봉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음봉이 많다? 올라와도 빠진다, 올라와도 빠진다. 지금 음봉이 너무 많아. 올라와도 빠진다. 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시장이 약간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엔비디아 차트를 잠시 좀 보면요. 엔비디아도 최근에 이렇게 신나게 올라오다가 연속적으로 음봉이 굉장히 많죠. 음봉이 많은 상태에서 반등하면 밀려요. 반등하면 밀려요. 예? 또 반등하면 밀릴 가능성이 높죠. 시장 기대치를 완전히 완전히 넘길 수 있는 뭔가 새롭고 강력한 임팩트가 나오면 판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거.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122평선에 걸쳐서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좁은 박스권에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죠. 21선을 기준으로 박스권인데 설사 여기서 빠지더라도 일시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의 구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6150포인트까지 열 수도 있는데 이 또한 다 박스권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장 무너지는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여기까지도 밀려도 다 반등존이다. 네? 아직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빠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하이닉스와 흐름 보면 일단은 122평선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아침에 지지를 하고 3일선과 5일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일단은 저항을 좀 받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평선의 저항을 좀 받는데요. 삼성전자 차트가 조금 애매해졌어요.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해서 올리면 좋은데 떨어지면 이 단기 삼각형 박스의 훼손이라 약간 좀 이렇게 밀었다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삼전에 약간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많이 좀 밀려버렸는데요. 인베스터 데이에서 로봇 관련된 뭐 참신한 이슈가 많이 안 나와서 그래요. 지난번에 말을 했던 뭐 미국에서 연 3만 대 로봇 생산하겠다 외에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IR 했던 준비했던 사람들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과 비전을 말하는 게 인베스터 데이, 투자자를 위한 데이인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너무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그냥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버렸던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였고, 그로 인한 로봇주들 전체가 일제히 좀 약세를 좀 보인 부분입니다. 알테오젠이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최근에 잘 버티네요. 그럼 21선에서 곧잘 버티고 코스닥에 연기금이 연속적인 순매수를 좀 해주는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알테오제는. 그리고 한미약품도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 뭐 정규장만 보면 사실 이 구간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죠.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넘기지 못하는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를 거치는데, 여기 보면 5일선을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 적어도 이 윗구간에서 보기보다는 내려왔을 때 5일선에서 한번 해볼까 말까에 대한 고민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정기술, 어제 한정기술이 오랜만에 거래를 좀 터트렸죠. 주식을 볼 때 우리가 왜 거래량을 보냐면, 바닥권에서 나오는 이 스마트머니의 거래량은 적어도 최근 한 6개월 구간에서 거래가 말랐다가 탁 눈에 띄잖아요. 신호도 나오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반등의 이제 거래량 시그널인 거죠. 반등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거래량이 터집니다. 터져요. 그렇고 올라오는 거예요. 어제 강력한 거래량 터지고 아침에 소폭 밀렸다 올라왔기 때문에 원전 쪽이 나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대신 역배열상에서 올라왔고 122평선을 맞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걸릴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쪽은 그냥 뭐 나중에 현대건설이 탑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계속 본다면 탑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대우건설은 재무가 부담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나중에 저는 이 종목은 떨어질 것 같다 보여주고요. GS건설은 개인적으로 좀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GS건설이었는데, 매매를 오늘 한 두 종목, 세 종목 한 것 같은데, 그냥 의미 있게 좀 매매가 된 거는 이거 정도 될 것 같네요. 시가 이하 35,500원하고 밑에 빠졌을 때 두 번 나눠서 사서 반등에 분할 매도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거는 그거죠. 뭐 대우건설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잖아요. 이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게 이렇게 있고, 밑에 수렴, 이평선 정배열, 아침에 박스 하단 돌파, AI 데이터 센터 착공, 건설, 원전, 여러 가지 이슈가 동반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로 넘버 원으로 가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타 종목 대비해서 당연히 좋은 게 좋은 게 맞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투자 에너빌리티는 기자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친환경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자, 삼각수련 다 넘어가고 나서 지금 120평 2평의 저항을 봤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올려치면 확률적으로는 이 윗구간 뭐 16만원대 언저리 좀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만원대 언저리까지 한번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변압기 입단에서는 효중하고 뭐 LS 일렉하고 뭐 HD 현대 일렉하고 다 좋죠. 근데 무거워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매매했던 거는 뭐 일진전기 매매했었고, 산일전기 지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지? 왜 올랐지? 700억 안산 생산부지 매입 초고압 변압기 생산시설 확대, 좋은 내용인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바로 매출은 안 나오니까. 근데 초고압 변압기까지 하네, 특수 변압기 업체가. 아무튼 여기도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고 내일 밀렸다가도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저점이 지지만 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내년에 영업이익 4천억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라. 그리고 블룸에너지에 직납하는 회사잖아요. LS일렉이 왜 시총이 지금 1인 줄 아십니까? 데이터 센터에 직납을 하고 있어요. 빅테크에. 예, 영업이익 7천억짜리가 30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조를. 산일전기 영업이익 일단 한번 보면 2,500억, 내년에 3천억,
하는데 3분의 1 정도 되네요. 뭐 LS1렉에 3분의 1 정도 사이즈 되면 15조는 가야 되나요? 10조는 가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지금 이제 퍼가 36배, 12개월 포워드 20배니까 그냥 적당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적당한 거. 엄청 고평가도 아니고 엄청 저평가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거. 그러니까 요 레벨에서는 뭐 가치적으로 보면 엄청난 고평가 이렇게까지는 볼 필요는 없을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군들도 관심이 가고 건설주도 관심이 가고 뭐 오시아 홀딩스 좀 밀리면 좋겠고 한데요. 쉽게 내려오질 않아요. 자, 여기가 기관이에요, 기관. 기관들 풀매수 때리는 종목군들이 요새 하나같이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세다고 여러분들. 그러니 제가 왜 수급에 대한 언급을 왜 안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최근 시장에서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려운 시장 오늘 하루도 대응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